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면국사학당 이름에서부터 뭔가 생소하죠? 가면을 쓰고 뭔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번 첫 시간에는 국사, 즉 역사를 왜 가르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면을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가면 학당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를 배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배우는 것, 역사의 내용을, 그리고 역사라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다른 역량이랄지 어떤 다른 부분들을 키우는 것, 무엇인가를 함양시키는 것.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재미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재밌는 컨텐츠야. 사실은 역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강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역사를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들이 반성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너무 싫어질 수도 있고 너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 재미, 뭔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의 그 맛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 하는 분들은 더 재밌게 하되 뭔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어떤 맛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냥 재밌어서 또는 하라고 하니까,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사라는 내용을 배우는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자, 뿌리를 알게 되는 거. 너 역사 모르면 우리 뿌리 몰라. 그래서 너 일본이 뭐 이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뿌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죠? 내 뿌리를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자, 사실은 내 뿌리를 알지 못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면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를 몰라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약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랑 다르게 생겼는데 나는 그러면 어디 쪽이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르게 됐을 때는 그 모름에서 오는 불안함이 굉장히 심해요. 자, 그래서 뿌리를 안다라는 것의 의미에서 감정적으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뿌리를 알게, 나는 이거니까 당연한 건데 몰랐을 때는 불안합니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내 뿌리를 알았을 때 나만 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내 옆에랑 우리 다 똑같이 생겼고 검은 머리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한민족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긴다? 유대감이 생겨요. 안정감을 넘어서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필슨 코리아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감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이 더 발전해서 만약에 역사를 알게 됐을 때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뭔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 또는 훌륭한 어떤 그 사건? 대단한 사건?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이러면서 자부심이 느껴져요. 역사적인 자긍심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뿌리를 안다는 거에서
안정감과 유대감과 역사적인 자긍심까지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정적인 내용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뿌리를 아는 것과 함께 역사를 알아야, 네 역사를 알아야, 우리 역사를 알아야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역사는 교훈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한다.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거죠. 실제 그러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역사가 교훈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생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그 역사가 교훈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때 방학 숙제를 하지 않고 개학이 됐어요. 그래서 방학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 혼내지 않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 낸 사람 다 일어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선생님이 한 명씩 물어보면서 이유를 묻고 그리고 냈는지 왜 안 했는지 뭐 이런 걸 묻고 어떤 아이는 때리고 어떤 아이는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안 했다고 하고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했는데 안 가져왔다고 얘기할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들을 볼 때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티나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이래도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든 선생님들이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알지만.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손바닥 내 이러 때리시더라고요. 맞았어요. 맞고 앉았는데 선생님 옆에 친구가 짝꿍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앉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 걸. 거짓말하는 게 더 손해네.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선생님이 이제 거짓말을 많이 밥 먹듯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솔직하지 않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결과가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이런 것들을 몇 번 겪어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죠. 웬만하면은 정말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닌 이상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모든 문제를 미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된다라는 걸 선생님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고 아마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런 원칙을 좀 지켜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선생님의 개인적인 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외세 침략이 많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대응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렇게 대응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점 뭔가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양으로서의 역사예요. 교양에 이제 뭔가 인문학 하면 뭔가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또 뭔가 멋있어 보이는 느낌도 들고 약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수학이랑 과학이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수학이랑 과학이 각광을 받고 뭔가 AI가 우리 사람의 그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뭔가 그 가치를 뭔가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인 감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게 문학, 역사, 철학이에요. 그만큼 문학적인 그 역량과 역사적인 지식,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 이런 것들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살아남는데, 그리고 그 인공지능과 비교해서 뭔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문학에 들어가는 역사, 교양으로서의 역사는 인간이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뭔가 역사를 많이 알고 있었을 때, 뭔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뭔가 어떤 상황을 평가하는 눈, 이런 것들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양이 아니라 그것이 특히 시사상식, 시사의 어떤 상황이, 세상에 어떤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알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하고 전혀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황만 딱 놓고 그 평가를 하는 거하고 그 어떤 해결 방법이랄지 아니면 평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뭔가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힙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화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빗대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고 아무것도 역사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냥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하고 조금 더 멋있지 않나요? 힙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멋있다라는 것이 약간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내면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런 것도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도 있지만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힙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쓰지 않았으나 역사를 배우는 것에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학업 성취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역사를 배워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역사가 점수화 되죠. 점수라고 해봤자 ABCD지만 그래도 역사가 점수화 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은 내신, 그리고 수능 시험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게 돼요. 그 시험의 교과목에 역사는 언제나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의 역사, 그리고 고등학교의 한국사, 그리고 서양사, 동양사.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배워 놓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그 역사를 배우면서 가져야 되는 어떤 효과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역사로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사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주면서 내용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역량을 또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사실 수학이라는 게 계산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같아요. 역사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암기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역사를 배우는 것이 역사라는 도구로서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역사는 대부분 어떤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 사건이라는 것이 어쨌든 상황이라는 것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상황 때문에 A-가 오고 B라는 상황 때문에 B-가 오고 B- 때문에 B2-가 오고 그러다가 C로 발생을 했는데 C가 C2-가 C-가 되고 C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앞에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라는 것. 이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논리력 아닌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역사의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논리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라는 것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역사가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뭐 환웅하고 웅녀하고 결혼해서 당구난검 낳는 장면을 보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먼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역사가들이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시기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추측해내야 되는 거예요. 추측을 하고 유추를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없는 것을 뭔가 앞뒤 문맥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상황을 맞게 뭔가 찾아내는 거, 추리해내는 거.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꿰뚫어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퍼즐을 맡았는데 6번째 퍼즐이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6번째 퍼즐이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유추해내는 능력, 통찰력입니다. 근데 유추해내면서 아예 단서가 없을 때 아예 상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상상을 한다. 여기서 뭐 나와요? 창의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논리력, 통찰력, 창의력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계속 역사는 암기가 아니다,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면 알 수 있다,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면 할 수 있다, 계속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을 파악하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뭔가 맞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상황들이 와요. 자, 이것이 바로 맥락적인 파악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는 이해력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상황을 보면은 이런 거죠.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A 나라는 이런 일 때문에 전쟁을 벌였고 B 나라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대응했고 그러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B가 이기게 됐어.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이쪽 저쪽을 비교하거나 분석하는 분석력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보면은 논리력, 통찰력, 창의력, 이해력, 분석력, 지금 우리가 갖고 싶어서 진짜 안달인 능력들 아닌가요? 근데 그런 능력들을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대. 역사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 굴러 들어온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안 생기고 자꾸 역사가 암기 과목이라는 무서운 단어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제가 어떤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역사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어떤 교육에 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는 인물과 사건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체, 기록물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물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인물을 보면서 되게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을 보면 본받고 싶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물을 보면서 사실 역사에는 좋은 인물도 나오지만 좀 그렇지 않은 인물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진짜 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탐구하면서 어떤 인성적인 면을 본받게 돼요. 특히 리더십이랄지 뭐 기타 등등등의 어떤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방향도 설정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을 어떤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보다 보면은 사건의 굉장히 내용들 중에서 이런 게 많아요. 나만 잘 살자고 하다가 다 망한다. 또는 이기적인 어떤 상황을 하려다가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다가 보면, 그리고 이제 세계사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하거나 뭐 어떤 나라를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배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화가 온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사건을 연구하다 보면은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자유와 평등, 생명 존중 같은 어떤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나도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배워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막 주는 것보다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자연적으로 다가간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를 잘 알았더니,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법, 찾아내는 방법을 알았더니 이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자,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선생님을 너무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당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잘 이 강의를 마치게 되면은 정말로 역사가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학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면을 왜 쓰게 됐나? 전 선생님 가면을 왜 썼어? 뭐 이렇게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학습권을 저는 보호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요. 그 유튜브 보다 보면은 물론 인물이 중심이 돼서 그 인물이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즐겁게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 유튜브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촬영도 좀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확실히 가면이 처음에는 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저의 차림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뭔가 옷차림이랄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잠깐 관심 갖다가 나중에는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면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차림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로 역사가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이제 가면을 쓰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설명할 때도 조금 이건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뭔가 좀 설명하는데 제약이 좀 저의 개인적으로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초상권도 좀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되면 또 찾고 싶어지잖아요. 누군지. 여러 가지의 추측을 통해서. 근데 선생님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가면 쓰고 나오는 그런 음악 프로 같은 경우에는 몇 달성하면 막 벗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은 완강할 때까지 안 벗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완강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가면이 좀 더 예뻐진다든가 뭐 옷이 좀 그럴 수는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시거나 그러지는 못하실 거예요. 확인하지는 못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구를 예측하셔도 그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지 마시고 그냥 수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역사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영양적인 부분을 키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당은 사실 가면 국사학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국사도 가르쳐 드릴 거고 동양사, 서양사 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동양사도 서양사도 다 역사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많은 역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양사, 서양사도 역시나 학생들에게, 성인들도 뭐 재미있어 할 수 있지만은 학생들에게 많이 필요한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다 해드릴 건데, 일단은 저는 국사학당을 완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사, 서양사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국사학당을 보면은 국사학당의 내용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흐름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거 중요하고 이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큰 틀에서 연표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직접 만든 연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근데 연표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나 중학생인데, 나 고등학생인데, 나 검정시험 봐야 되는데, 나는 성인인데, 나 그 공무원 시험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뭔가 본인들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수업이 맞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이거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수업에 어떤 참여하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학생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다 요 내용은 다 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나에게 직접 맞게 뭔가 또 활용하고 싶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 학당으로 가면 중학당, 중학국사죠. 그다음에 가면 고등국사, 그리고 가면 검정국사, 그리고 가면 성인국사, 이렇게 자매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정 강의가 끝나면은 거기 그 어떤 단원에 맞춰 가지고 내용 정리, 근데 중학교 내용에 맞춰서 교과서별로 또는 그 고등학교 내용에 맞춰서 또 내용 정리, 그리고 문제풀이,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수업에 여기에 내용하고 내용 정리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도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반복도 좀 많이 있을 것이고 강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외우는 데 쓰지 않도록 역사를 외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릴 거고요. 여기 동양사하고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들 검정시험에 뭐 동양사 서양사가 있진 않고, 그리고 성인분들은 뭔가 동양사 서양사로 뭔가 딱 그 시험을 대비하거나 이런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동양사 중학당, 서양사 중학당, 중학생들은 역사 안에 범위에 동양사 서양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또 내용, 그 다음에 서양사 중학당, 고등학당, 이렇게 해서 이 동양사 고등학당, 서양사 고등학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내신도 있고 사실 수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도 들어가고, 근데 나는 특이하게 세계사를 하겠다, 동양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신도 수능도 뭔가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등학당은 좀 마련을 할 것이고, 중학당은 그 역사 수업에 들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인행식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면 학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다 들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역사 너무 좋다, 재밌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같이 그 역사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